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전일과 유사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일과 비슷한 지수 흐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은 너무나 긍정적이지만 오늘도 그 수급의 포커스는 삼성 SDS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과 하나의 빅딜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에 나왔던 소식들 또한 종목별 장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좀 부진한 흐름 나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입니다. 550선 뚫고 나갈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부재하죠. 오늘도 다양한 시장 상황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요. 알짜배기 종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시장 상황부터 정리하고 오시죠. 네, 삼성 테크윈을 비롯한 4개 회사가 이 한화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 테크윈 보유하고 오셨던 분들이라면 패닉 아닌 패닉이셨을 텐데요. 주가가 하한가까지 밀렸고요. 매도 물량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정재훈 멘토와 브레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저희가 시장 상황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좀 조용했는데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삼성그룹주와 한화그룹주 흐름 변동성이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재훈 멘토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빅딜이 있었죠. 삼성그룹 쪽하고 하나 쪽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시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하나 그룹주들은 갭상승 출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권역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변동성이 좀 큰 하루를 보였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향후에 어떤 섹터들 혹은 어떤 업종들이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대충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좀 전해지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바이오 쪽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이슈 메이커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종목별로 좀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더 지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속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11월 달 들어서면서 1조 원이 넘는 거의 1조 중후반권역대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도 내일 시장도 삼성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그 얘기가 났죠. 2조 2천억 원역, 2조 2천억이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아마도 이 시장에 대해서는 탄력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면 여기에서는 이제 섣불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수대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고요. 지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MSCI 한국 지수입니다. 대체적으로 거래소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흐름들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1980선까지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MSCI 한국 지수를 보게 된다면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 SDS의 상장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강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덱스적인 그런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비중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올라서 2000포인트 언저리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의 단연 화두는 삼성과 한화인데요. 브레인 전문가님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승은 했지만 약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장 초반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외국인들 수급으로 인해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좀 힘이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1990선까지의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강한 상승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야 된다,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고 그다음 삼성의 빅딜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 저인 요인으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 삼성테크인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을 좀 막았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야 될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름대, 일봉상에서 이제 구름대 봤을 때 1990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1990선대에서 구름대 상단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요, 이 구름대 상단 플러스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만약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한다라면 더 한 번의 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지해야 될 라인들은 1960선, 그 라인대가 정확하게 지지돼야 될 라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여전히 박스권에서 맴맴 도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쪽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코스닥 시장도 일단 변동성이 좀 큰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이슈로 인해서 이 수혜주 찾기가 좀 나름대로 활발하게 좀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수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이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큰 틀로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 못 간다라는 그런 공식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간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차별화가 되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소 시장이 간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뭐 모든 종목군이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내수 섹터들이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큽니다. 좀 올랐다 싶으면은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상대적으로 큰 물량을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해도 좋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외국인 쪽이 최근에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다음카카오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어느 정도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게끔 만들어주지는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 매도를 했을 때도 한꺼번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만 없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이제 완연하게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수를 보는 인덱스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좀 거래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종목으로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좀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막바지 단계로 다가왔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중형주, 소형주 쪽에 포진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이들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와는 삼성테크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한가, 그런데 이 매도 물량이 굉장히 아직도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내일 시장도 장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대응 방안 챙겨주시죠.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진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 네.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삼성에 대한 브랜드를 가치를 갖다가 좀 탈퇴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기업이 흡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 삼성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탈박감, 그런 감도 때문에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일시적인 하한가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내일 시장에서도 물론 반대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권에서는 그렇게 상승한 위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지점에 어차피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섣불리 매도하지는 마시고, 이게 무조건적인 악재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반등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재영 멘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보유하고 가면 될까요? 예, 그때 이게 참 손실이 좀 큰 상황이 될 건데, 최근 들어서 만약에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나름대로 좀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해놓고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이 1위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 쪽으로 좀 넘어간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 시너지 효과가 하나 쪽에서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전방산업 쪽보다는 내수 섹터의 부분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가 좀 상당히 분주한 그런 모습들인데,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전방산업 쪽에 좀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제 판단에 만약에 일단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일단은 빠져나온 뒤에 다시 한번 좀 접근 시도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삼성테크윈 대응 방안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토크 시간이죠. 어떤 이슈 선정됐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난 3분기부터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서서히 돌아오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 가뭄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한 종목은 KCC였는데요. 외국인은 이 기간 KCC를 1,660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은 종목은 외국인이 콕 집어 투자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외국인 수급 개선을 먼저 누릴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동향과 관련해서는 특히 올해 내내 국내 증시를 외면해온 유럽계 자금이 12월에 복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부담이 높아진 선진국 자산과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 약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은 종목 중 4분기 실적 개선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막상막하 투맨쇼 출연자들이 꼽은 4분기 실적 개선주는 무엇인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속속 들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는 부분 아쉽지만 그래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들 수급 속에 오늘의 4분기 실적 개선주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윤 멘토님부터 들어볼 텐데요. 4분기 실적 개선주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뭐 섹터부터 좀 꼽아보도록 할까요? 네, 섹터는 참 이게 네. 점쟁이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 내수 섹터가 그나마 좀 성장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키플레이어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크게 큰 폭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은 대다수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 쪽의 누적적인 그런 금액들을 보게 되면 약 1조 8천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단연 돋보이는 게 삼성 SDS입니다. 그 다음에 2위, 3위, 4위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포스코, LG생활건강 이런 순으로 좀 되어 있는데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즉 인덱스적인 그런 요인을 섞어가면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이 매수를 해줬던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때 실적도 나름 괜찮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 마찬가지로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통신 쪽에 업종 대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KT보다는 SK텔레콤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IT 부품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죠.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이제 오랜만에 탈환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때까지도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거래소 시장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면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 SDS가 있다라면 코스닥 쪽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있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매수를 했던 그런 금액으로만 보게 되면 다음 카카오가 약 1,6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와 CJ 오쇼핑, KH 바텍, 토비스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다음 카카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인덱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 코스닥 쪽에서 이 11월 달에 매수를 했던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나 내수 섹터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결국은 신성장,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 이제 추종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단기적인 플레이도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원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죠. 하지만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방어를 해줄 수 있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추세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들 외국인 종목군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은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주질 않죠. 대체적으로 뭐 시가총액 종목군들, 큰 종목군들, 업종 대표, 즉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업종 대표들 중에서도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4분기 실적도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돌발 변수가 있는데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1,100원대 워낙 약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경기 민감 섹터들한테는 호재입니다. 다만 이제 엔화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꾸 이제 묻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도 4분기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섹터라고보다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화학 섹터에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대한유화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4분기 실적이 좋을 겁니다. 공급 물량, 에탄올에 대한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좀 공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부품 쪽,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이 좀 많고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기 비율 조선 쪽을 보게 된다라면 대우조선행 한 종목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좀 위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대형 섹터를 좀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은 됩니다. 네, 종목별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 참 중요한데요. 지속성 여부 체크하기 전에 자, 국내 시장이 사실은 올라갈 만한 이유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주고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국내 시장으로 복귀한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지금 국내 시장으로 복귀했다라고 단편 지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우 이제 6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둘러봐야 될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깜짝 양적 완화로 인해서 외국인들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들의 구매를 당기게 하고 있고요. 대만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 IT 애플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 또한 외국인들 구매를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약세 엔저 현상, 그 다음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특별한 아직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6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단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그 일본 투자가가 일본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조금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 외국인 수급에서도 일본 쪽에서도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후강통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구매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아시아 증시 신흥국 중에서는 우리만 빼고 거의 다 좋은 호적거리를 갖고 있는데 호재거리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입맛을 땡기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증시만큼은 그러한 호재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굳이 따져서 이제 섹터 종목들을 따진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면 지금 정유주,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삼성 SDS의 비중이 편파가 큰 거지 전반적인 우리 시장 전체 분포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한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을 잘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종목을 말씀드리자라면은 이제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아직 바닥권에서 대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천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죽하면 최근 시장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4분기의 사자가 죽을 사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4분기 실적 개선주 꼭꼭 숨겨두셨던 종목들 좀 차트 보면서 흐름을 좀 짚어볼까 해요.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이미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뭐 앞전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KCC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들고 바닥권에서 돌리는 그러한 내수 관련주들 중에서는 GS 홈쇼핑이라든지 롯데 홈쇼핑이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배열 상태는 아니지만 정배열이 되기 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GS 홈쇼핑 그리고 롯데 홈쇼핑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차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GS 홈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뭐 28만 7천 원대에서부터 뭐 21만 4천 원대까지 그냥 완이하게 평온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수급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한번 상승하고 눌림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상승을 저지하는 추세선상으로 그어봤을 때도 최근 추세를 갖다가 역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1년도 그러니까 후반기 때 2013년도 후반기 때도 한번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12월 달까지 해서 크게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후반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는 4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재현 멘토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다양한 종목들 좀 짚어주셨거든요. 자, 지금 매수 적기다라고 할 만한 한 종목 정도 골라보도록 하죠. 네, 실적이 뒷받침돼야겠죠. 그렇죠.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얘기를 잠깐 좀 빼먹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MSCI 한국 지수에 좀 편입이 됐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이 뭐 다음 카카오라든가 SDS 그다음에 또 종목군의 CJ 대한통운 이런 종목군들이 좀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편입이 되면서 차익 욕구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틀림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결국에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어떤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올까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화가 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된다라면, 대한유와 같은 흐름들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정별 초입 구간이죠. 일단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격을 많이 좁혀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3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왔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중에 웬만한 종목치고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일봉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깊은 조정 이후에 빠른 복원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멘텀이 충분하고요. 애플에 대한 모멘텀까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화장품 쪽에 대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죠.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치고 나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라든가 내수 섹터 중에서도 치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정 폭도 좁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들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이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들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주가 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섹터, 즉 화장품 섹터라고 해서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슈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주제는요, 외국인들의 수급 숨통 속 4분기 실적 개선주는 이런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재현 멘토께서는 변동성 축소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4분기에는 섹터가 아닌 종목별로 접근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꼽아주셨네요.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께서는 외국인 시장 주도 경계와 수용 기준을 정한 뒤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적 개선주와 관련해서는 홈쇼핑 쪽 짚어주셨습니다. GS 홈쇼핑과 롯데 홈쇼핑,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이넥스가 오늘장 0.31%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9.4%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의 포트 확인합니다. 오늘 하나와 삼성의 빅딜이 있으면서 그룹 관련주들 흐름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하나케미칼이 오늘 장 중 11.5%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서린바이오 종목은 시세 탄력 둔화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겠습니다. 2위와 3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다시 2위로 올라섰네요. 네페스가 18.3%, 정재훈 멘토가 한 단계 밀렸습니다. 한전산업이 15.8%, 이어서 4위에도 조민규 멘토 자리하고 있네요. SFA가 14%, 5위에는 포커네인 전문가의 대원미디어가 13.9%로 이 4위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최명성 전문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성장투가 30.4%, 1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144.4%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박종혁 멘토가 2위 탈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14%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명예의 전당 확인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멘토님들의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살펴봐야죠.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부터 할 텐데요. 자, 한전산업 수익률 베스트 1위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좀 쉬어가네요.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한전산업을 좀 보시게 되면 11월 중순경에 뭐 7,7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에 출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중간만 하겠다라는 부분들,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가급적이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말씀을 좀 많이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한 4%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면 아마 6,000원 정도대까지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그 자리대에서부터 다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부실, 그 안 좋은 부분들을 털어내고 좋은 부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년의 실적은 뭐 추가적으로 좋은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손절 처리가 돼 있던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탄력이 좀 둔화돼서 매도 처리한 종목군들이 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사조시푸드라든가 아니면 SH에너지 화학이라든가 최근 들어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 부분들은 괜찮은 종목군들이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외 포트에서 빠졌다라고 해서 일단 안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전화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일단
막상막하 투명시에 좀 AS를 지속적으로 좀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전사로 접근하실 분은 한 6,000원 정도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충분히 신규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와도 AS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린바이오가 시세 탄력 둔화로 매도 의견 주셨네요. 이 종목 간략하게 AS 들어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수익을 줬다, 뺏었다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세가 조금 탄력이 둔화된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 눌림목 패턴들의 특징들이 한번 이제 상한가 나온 다음에 또 한 번의 매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매집 기간이 필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와 저가의 중심값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종목 편입을 위해서도 이제 종목을 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뭐 상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 놓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 제시한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하나케미칼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종목은 향후 흐름 어떻게 짚어볼까요?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눌리긴 눌렸는데 하나보다는 한화는 오늘 마이너스에서 끝났지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다행인 거는 뭐 플러스권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참 억울하네요. 그죠? 예, 뭐 상한가 근처 11점 몇 %까지 상승했다가 눌러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양면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테크인 하한가 간 거에 대한 반대적으로 하나케미칼 같은 하나라든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추세입니다. 추세가 이제 완전 터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권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 뭐 매수한 사람은 수익 난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뭐 완전히 밑에까지 꼬리 달고 음봉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겁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13,300원대가 오면 다시 재지짐이 가능하리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AS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 비트컴퓨터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입니다. 종근당 오늘 갖고 오셨어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는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자, 먼저 정재훈 멘토의 비트컴퓨터부터 저희가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아마도 이 테마성 종목군들을 좀 많이 거래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비트컴퓨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US케어 종목으로 좀 분류가 돼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0%대가 넘는 그런 급등을 좀 보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단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린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국내 1호 벤처기업이자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의료 정보 쪽에 82%가 조금 넘는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교육사업의 한 14%, 임대사업의 3% 정도의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 원격 진료 부분들에 있어서의 꾸준한 성장을 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좀 이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게 된다라면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분들,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약 한 290여 개 정도까지 구축을 해 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최소 10,000곳 이상이 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꾸준히
꾸준하게 이어간다라면 충분히 성장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들, 웨어러블 기기죠.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헬스케어 쪽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애플이라든가 삼성, 구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헬스케어 업종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포진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혈압이라든가 맥박 그리고 체온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접근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이 같이 접목이 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더 진보가 된다라면 개인적으로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송이 되면 1대1의 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관리 부분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결국 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체계적인 좀 관리가 필요한데 이 기업은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실적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잠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그다지 썩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13억 정도밖에는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2014년도 들어서면 3분기까지 일단 1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해놨는데 일단 2012년, 2013년 정체기를 겪고 난 이후에 올해 3분기까지는 약 18억 정도까지 진행을 해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점차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슈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은 틀림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아니라 흑자에서 흑자 기준을 유지하다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정별 초입 구간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일봉 차트도 보시게 되면 정별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마치 바이넥스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인데 매수가는 5,5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2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7,200원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7,2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의 종근당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종근당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곧 있으면 뭐 연말 배당도 있죠.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다가오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불복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생각을 해보고 내수 관련주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내수 관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근당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수 시장이 이제 내수 시장에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보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하나 이제 소멸이 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제 전면 철수한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던 8만 원대에서 뭐 6만 5천 원대까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재 소멸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벨로나닙이라는 임상 3상 실험을 하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간은 떨어집니다. 약간은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재상장 이후에 83,000원대에서 69,000원까지 거의 뭐 바닥권, 이 바닥권 부분만 보이면 반등을 하는 기술적인 구간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종근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자라면 이제 악재가 나왔던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뭐 79,000원대 악재가 나왔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이 지금 가격대 64,000원대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68,000원대 진입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목표가는 79,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요. 손절가 6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과 비트컴퓨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갖고 오신 종목에 관해서 서로 궁금한 부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어떤 분 먼저 좀 질문을 해볼까요? 선 공격에 좀 나서실 분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저희 브레인 전문가님 먼저 해보도록 하죠. 비트컴퓨터 어떤 부분 좀 걱정되는 부분 없을까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강심장인 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급등이 엄청 많이 나왔던 테마주로서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 아닌데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차트 몸통으로 봤을 때는 정배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만 좀 강심장인 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올랐다고 이게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심장이라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 임산부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과거에 뭐 정치 테마 쪽으로 엮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부과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갔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제가 제시를 해드린 그런 가격대에서 종목을 접근을 하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좋은 결과물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웬만한 종목군들, 제가 제안해 드렸던 종목군들은 밀려 내려왔다도 그 이상의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아마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지금 의료기기, 헬스케어, 그다음에 제약 이런 쪽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강한 자신감 드러내 주셨습니다. 임산부가 매수해도 될 정도로 뭐 적합하다, 현 시장에 맞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반면 종근당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우려되는 부분 없으세요?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부분 철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업을 좀 분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종근당을 할 바에는 한미약품처럼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는데 많이 빠진 만큼 반등은 다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야, 종근당보다는 한미약품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네. 제가 봤을 땐 그 밥의 그 나물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전문가마다 특징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추천하는 게 아예 정배열된 종목도 제가 많이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역배열돼서 정배열로 전환되기 전에 종목들을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섹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서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같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컴퓨터보다는 종근당에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금전적인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종군당으로 좀 안전하게 조금 먹더라도 비중 실어서 개운하게 드시고요. 이제 자금력에 대한 부담감 조금 약간의 도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트컴퓨터 금액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정적이려면 종근당 잡고 가자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박성이라고 하려면 주식 때려쳐야죠.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역별 종목 치고서 바로 올라가는 대형 섹터는 그 어느 종목도 없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외바닥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종근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있지만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일상이 끝날 때까지도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부분들을 지나고 나서 보게 된다라면 물론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상당히 좀 큰 모멘텀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뭘로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 한미약품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스튜디오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이 마구마구 튀고 있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대 종근당 대 비트컴퓨터. 이 향후 흐름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이 결과물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는 비트컴퓨터 갖고 오셨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500원,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 종목이죠. 종근당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기간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 짚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악재도 소멸이 됐네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68,000원, 목표가는 79,000원, 손절가는 62,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하신 브레인 전문가와 정재훈 멘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워드렸던 전략으로 내일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 추천 히든카드 기억하시면서 알짜배기 종목 잘 선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